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구편. 이제 마지막 이 격국을 알아야만 사주를 통변할 수가 있고 사주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 그래요. 이 억부용신. 신강하면은 관살로 제하거나 아니면 식상으로 설계하는, 또는 신약하다면 인수의 방조,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억부용신. 그래서 오늘은 억부용신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이 억부용신, 조후용신, 병량용신, 용신의 진가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 사주를 통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사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진가다 그러면은 진짜냐 가짜냐, 사랑해도 진짜냐 가짜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활용과 이용, 활용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활용이 되겠고, 이용이다 하면 일방적으로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머리 핏 빨아먹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선인의 가면을 쓰고 마음속에는 독심을 숨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바로 진가이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합도 합이 아니요, 충도 충이 아니요, 모든 인간사가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억부용신. 억부용신은 우선 일간의 신강, 신약을 판단해야 한다. 일간이 신강하다면 관살로 극제하거나 신약 설기하는 오행으로 용신을 삼고, 신약하다면 비급이나 인수로 용신을 삼아 일간을 방조해야 한다. 신약한 중에 인성이 없고 관살이 강하다면 식상으로 제어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또한 용신의 지인가이다, 그 부분은 있다. 너무 신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인수를 용신을 삼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신의 지인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 보시자고요. 이때 재성은 식상을 설기하여 관성을 생조하므로 재성을 제어하는 비겁이 있어야 하는데, 비겁과다한 신왕사주라면 비겁이 비경과 겁재가 억부의 대상이므로 관사를 먼저 채용하고 재생관이 이루어지는 명식이라면 길하다. 만약 관살이 없는 사주라면 식상이 비겁을 설기하여, 이 부분은 식상이다 하는 부분은 식신과 상관을 한마디로 통칭해서 식상이라 하고, 비겁이라 하면 비경과 겁재를 하나로 통칭해서 비겁이다, 관살이다, 이 부분 역시 정관과 편관을 하나로 통칭해서 관살이다. 그러면 재성 역시 마찬가지다. 재성이다 이야기를 하면 편재와 정재를 통칭해서 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인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편인과 정인을 통칭해서 인수다 또는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경겁제를
식상이 설기를 해서 재성을 생조하는 것이 길하다. 신강했을 때에 이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육친 통변이 전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만약에 신강한 사주인데 관살이 없다면 이 신강한 사주를 설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라면 무관살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고 남자라면 자식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용신이 자식이요 배성이라는 이 법칙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수많은 법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부를 또한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육친 찾는 공부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사주에서 마지막 최후의 공부는 육친론과 인연법론이다 그래요. 인수과다 신강 사주일 때는 정인과 편의를 가리지 않고 제극인이 길하다. 이때 식상이 인수를 생조하는 관성을 억제하며 재성을 방조해야 한다. 식상이 과다한 사주의 신약이라면 인성이 식상을 제어하고 비겁을 방조하며 관성이 인수를 방조해야 길하게 된다. 만약 재성이 과다할 때는 정편제를 가리지 않고 비겁이 재성을 제어하고 인수가 비겁을 방조해야 길하다. 그런데 이제 이때 재성이 과다했을 때에 너무나 과다하다면, 재성이 태왕하다면 인수운이 들어오면 재인투전이라고 해서 인수는 비겁을 생조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재성이 왕신이 되기 때문에 왕신 대노 현상에 의해서 엄청난 풍파가 또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재성 과다하다면 인수가 비겁을 방조해야 길하다.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이 상태이고 너무나 과다한지 이러한 부분을 또한 찾아야 되겠죠. 관살이 과다한 신약일 때는 관살이 억부의 대상이다. 이때는 이 관살이 칠살격일 때는 제사라는 식상이 길하며, 그러나 이때 역시 무조건 식상이 길한 것이 아니다. 칠살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칠살이 길한 것, 제사라는 것이 길한 것이 아니다. 자연의 조건에 맞추어서 이 조를 성격시켜야 한다 그래요. 이때 비급으로 식상을 생조해야 하며 정관격일 때는 인성으로 관성을 순화설기시키는 것이 좋다. 이 부분 역시도 자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한난조습을 먼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용신이 있고 가용신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바로 설명한 부분이다. 조우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으므로 조우가 우선된다. 이 부분은 한난조습을 해결을 해야만이 사주가 생동감이 있고 살아나기 때문이다. 가령 간목일간이 6월은 정관이지만 수학기이므로 태양이 화창이야 거두어들일 것이 많은데, 수령의 격국이라 하여 수기를 용신한다면 급격히 한랭해져 조를 잃게 되므로 태양이 화창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관격일 때 수령의 격국으로 설기순화시키는 것은 차선이고, 조우가 필요할 때는 조우가 우선이다.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 6월에 신금이 투출한 정관이라면 정화가 신금을 파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관이라면 이 간목의 정화는 상관이고 을목의 정화는 식신이 될 텐데, 이 상관으로 정관을 극한다면 상관, 경관이 되어서 상당히 흉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때는 신금이 투출한 정관이라면 신금으로 파극시키면, 신금을 정화로 파극시키면 상관, 경관이 되므로 신금과 격하고 있는 병화가 있어서 합으로 제거를 시켜줘야 한다. 만약 경금이 투출했다면 정화가 우선이며 병화는 자선이다. 그런데 이제 병화로 이 신금을 제어를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조건이 있게 된다. 가령 이 간목일간에 신금 정관이 6월 달에 있었다면 이 간목이 정화로 신금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하고 병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병화가 신금하고 근접하면 안 된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 신금 옆에 바로 근접한 병화가 있어서는 안 되고 격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월간 신급이라면 연간의 병화가 올 수도 없고, 이때는 꼭 시간의 병화가 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 간목일간의 갑자을축 병인시가 되기 때문에 병인시가 되겠죠. 이러면 이쁘다 그래요. 왜냐하면 간목에 통군처를 만들어주고 이 병화가 조우를 하면서 태양이 화창하고, 이 태양이 화창한 그것으로 인해서 만물이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을 꼭 맞춰줘야 한다. 그래서 경금이 투출했다면 정화가 있어야 하고 신금이 투출했다면 병화다. 그래서 식상 제살이라 할지라도 각기 쓰임이 전체가 다르다 그래요. 자, 상기명식 사주를 살펴보자고요. 자, 억부법을 공부하는 과정인데, 기묘년 기토가 묘목 살지에 앉았고, 계유월은 계수가 유금의 병지에 안 들어서 병이 들었다. 그런데 무진일주로 태어나서 천합, 지합을 해서 이것이 문제이다 그래요. 이 천합지합을 해서. 그리고 이것이 을묘시에 태어났다. 지인 중에 을목이 되니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요, 유진합에서 지인 중에 개수가 투출이 되었고, 이게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유진합이 진합이다 그래요. 이것을 봐야 된다. 이 유진합이 진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토의 마음은 오로지 개수로 갔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모든 사주의 기운이 유진합이 되었기 때문에 진토의 통군처를 상실한 이 무토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기토는 묘목 살지에 앉아서 을목이 투출을 하니 맞아 죽어버린 기토가 된다. 그러면 이 기토도 뿌리도 근도 없는 기토를 의지하지 못한다. 6월이 무토가 사지이다. 그래서 이 무토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종을 하기는 종을 하는데 가짜로 종을 한다. 그래서 가종세다. 이것은 억부하고는 상관이 없고 유진합을 했기 때문에 무토가 가종세로 무게 합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운기 자체는 이 유금,
이 개수, 이 운이 좋은데 이때 역시 조우를 성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큰 발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다만 여기에서 묘유충을 유진합으로 풀어준 이 덕만 있게 된다. 그래서 해결사 팔자로 자기 자신 일지가 유진합을 했고 식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 일 이쪽에 해당이 된다. 6월에 사지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실력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키거나 유금도화에 지인토 홍염살이 유금도화와 합을 했기 때문에 미를 창조하는 미술 선생이나 자연과학 선생 이쪽에 해당이 된다. 6월에는 소가 지나간 발자국에도 맑은 물이 고인다고 그러는데 이 개수가 맑은 청수이다. 탁한 물이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술충이 충도 없고 맑은 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개수는 이 을목을 생하고 그리고 진토 내에서 유진합을 했고 진토 내에 개수가 있고 을목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억부의 대상, 이것은 이 개수가 통관 용신이다. 금목 상전에 통관을 진토가 유진합으로 묶고 금목 상전에 통관 용신이 개수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격국의 이름은 가종색객이라고 이름을 짓고 가짜로 종을 한 거니까. 그리고 모든 육친 통변은 변하지 않는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 이것에 있다. 진짜가 되면 육친 통변이 다 달라지고 여기에서는 나의 아랫사람, 월지이기 때문에 나의 조모, 이것에 유진 합을 해서 유월이기 때문에 진합이다. 진월이었다면 진합이 되지 않는다. 가합이다 그래요. 여기에서 신금이나 경금 한 글자가 있어야 더욱더 진합이 될 텐데 어찌 되었건 유월이기 때문에 자오 묘유는 왕지에서 천간이 투출하지 않아도 진합이 된다 그래요. 다만 묘술합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극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가종색객이 되고 억부의 대상은 이 통간신이 개수이다. 월주와 천합지합으로 시상정관을 보호하는 명식이 되는데 연월주 천충지충으로 일주에서 충중봉합을 해소시켰다. 무토는 양천간으로 통근처가 있을 때는 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유진합이 진합이 되었고 일지진토에서 개수와 을목이 투출하여 가종세를 이루고 개수가 용신이다. 이러한 명식을 극설교집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개유월주와 천합지합으로 개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개수를 극하는 기토가 있으므로 가종을 못 이룰 듯 하지만 기토는 기묘로 왔고 묘중에 을목이 투출하여 기토를 제어하므로 개수를 극할 수 없는 무력한 기토이다. 그러므로 가종색격이 성립이 되고 만약 이 사주가 종하지 않는다면 가을에 사지에 태어난 무토에 병화와 간목이 없고 극신약함으로 거두어들일 열매가 쭉정이 뿐이며 의뢰대운 사망하는 명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은 꼭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명심할 것은 수기가 청수인가
탁수인가 이 부분을 봐줘라. 왜냐면 이 수기가 탁수라면 이 탁수를 먹고 성장하는 을목이 되기 때문에 이 무토의 을목은 직업이 하천한 직업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새싹처럼 맑고 초롱초롱한 이 을목에 개수조리로 물을 뿌려주는 상이다. 그래서 맑은 물, 청수를 먹고 자라는 을목이다.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그래서 탁수를 먹고 자라면 직업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을목이나 간목이 튼튼한 간목, 성목이 될 수 없고 을목의 맑음, 청순함 이 부분이 나오지가 않겠죠. 만약에 개수가 탁수였었다면 꼭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 그런데 탁수가 되었다 하는 그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서 지인술충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충미충이 되었거나 이러한 부분이 형성이 된다면 산에 지진이 난 것이기 때문에 탁수가 흘러온다. 그러한 탁수가 흘러오는 그것을 상징이 개수이기 때문에 이 목기는 탁수 먹고 흙탕물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직업이 좋지 못하다. 또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토가 있고 여기에서 개수가 아닌 임수가 있었다면, 그리고 근접에 있었다면 기임탁수, 임이 탁수, 똥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똥통에 하수도물, 수채구멍, 아주 더러운 그러한 물, 꾸정물,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간목이나 목기가 되기 때문에 목기 직업이 좋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인체의 개수가 되었건 임수가 되었건 이 물이라는 성분은 인체의 혈액이다. 그래서 인체의 혈액이 되면 만병의 원인이 된다.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또한 만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기임 탁수가 되었고 또는 여기에서 진술충이 충이 있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토기의 성분은 단맛이다. 이 단맛이 서로가 충돌이 되었고 기임탁수 똥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간암이 되거나 또는 당뇨병이 되거나 또는 뭐 담, 쓸개, 암도 요즘에는 많던데 그러한 혈액 이상 질병, 신장암, 신장질병, 자궁암 등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기토가 있을 때는 임수하고 절대 근접하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토와 개수는 좋아하는 관계이니까 상관이 없고 이 토기는 단맛에 해당이 되는데 진술충, 사묘고충이 되면 그 단맛이 당뇨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나큰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떠한 사주든지 제일 먼저 그 사주를 살펴볼 것은 탁수인가 깨끗한 물인가. 깨끗한 맑은 청수여야만 목기에 어머니다. 어머니의 젖이 맑고 깨끗해야 이 자식이 잘 될 것이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또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고 사화나 오화가 있고 인수가 맑아야 어머니의 맑은 젖을 먹고 살기 때문에 맑은 사람이 됐다. 그런데 있어야 할 인수가 없다. 그러면 신강, 신약 이것을 떠나서 신강한 명식은 자수성가 장녀명, 장남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약해도 그러면은 자수성가 장녀명이 안 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는
있어야 할 인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 처리를 해가는 인덕이 부족한 자수성가 장녀명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맑은 물을 먹고 이렇게 무토일간에서 자라는 목기가 돼야만이 남편과 직업에 비전이 있게 된다. 그래서 당주 같은 경우는 맑은 재물이니 직업인으로 생각이 건전하고 미모의 여인으로 일지 홍염살이 유금과의 합으로 음란 호색한 듯 하지만 금백수청에 청수를 먹고 자란 정관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 어느 사주나 관성의 청탁은 매우 중요하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청수를 먹고 살았는지 탁수를 먹고 산 관성인지를 살펴라. 그래서 탁수라면 그 직업이 혼탁하고 유흥업 화류계로 변하며 문제가 있게 된다. 인생사에. 이 사주는 묘중을목과 결혼 후 이별하고 시간 을목과 재혼하는 명식이지만 당주는 첫사랑을 실패하고 교사가 되어서 독신으로 살았다 그래요. 자, 또 다른 사주 명식을 살펴보시자고요. 필자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연 쉽게 알아듣는 것인지 어렵게 알아듣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자, 갑신년 기사월 개미일주가 갑인시에 태어난 여자로서 이것은 연월간에 갑기 합이 되어서 쓰러졌기 때문에 이 갑기합 연월간은 딱 제외를 시켜라. 그리고 이 갑목의 힘의 유무력과 개수의 힘의 유무력만 살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시상 갑목이 간여지동으로 왔고 이 개미 일주는 일지 화개살, 일지 묘신 동주를 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의지를 해야 하는 나의 어머니가 저 산 너머에 있는데 사신 합으로 또한 이 계수를 형합이다. 형합이 되어서 신금이 이 계수를 젖줄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내 일지는 좌자에서 신약하기 때문에 연월간에서 갑기합을 해주니까 반갑지만 내 사주에서 이 갑인이 간여지동으로 왔고 인수는 멀고 더구나 4월이고 내 일지 미토가 나를 극하는 절신이 되었다. 그러면 매우 허약하다. 이렇게 허약한데도 이 사주에서는 수시로 인사신 사명사를 발동을 시켜서 배신과 배반 이것을 많이 당하면서 한이 많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오행이 부족한 사주이지만 종교지명이다. 왜냐하면 이 사와 이 4월에 미토이기 때문에 이미 조토다. 조토는 생금 불가하고 나의 어머니는 사신합을 탐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사신합은 진합은 아니다 그래요. 동하고 있는 상태. 이러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연월주에서 이미 각기합, 사신합, 천합, 지합 연월주에서 이미 잘못되어 버렸다. 이게 어머니가 불량하다. 내 자식을 젖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 형제, 동료가 있어야 하는데도 없기 때문에 형제들의 동료 덕도 없다. 그러면서 남편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나를 극하는 성분이다. 나의 아랫사람들은 이렇게도 허약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젖꼭지를 물고 빨고 해도 젖이 한 방울도 나오지가 않는다. 허약해서. 그런데 자식은 나를 붙들어 잡고 내가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젖꼭지를 물고 놓지를 않는 이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다. 보기에만 멀쩡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격국을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그냥 이러한 사주에서는 시상 상관격이다. 시상 상관격으로 갑목이 갑인 간여지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상 상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시상 상관 신약 용인이다. 그래서 일단은 신약하기 때문에 금수 운이 들어야만이 인간다운 행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무진정묘 병인 을축 대운까지는 일찍 결혼을 했다면 이 을축 대운의 부부 이별 사별수가 상당히 강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수기 운으로 가기 때문에 좀 평안해진다. 갑자 개해는 평안해지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사주의 각본은 축토대운의 부부 이별하고 이 갑목대운의 갑자대운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요. 이때. 그래서 개해대운까지 평안하고, 이 임술대운이 70세인데 이때 대운에서 사망수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경금이 있었다면 정인격이지만 월지에서 투출된 천간이 없고 사신 형합을 함으로 경명을 정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여름에 태어나서 이 미토는 사토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 투출한 기토로 격을 정하여 칠살격이라고 해도 되지만 각기합으로 기반이 되었고 합의된 천간으로 격을 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주로 격을 정하여 시상 상관격이다. 당주는 여름에 태어난 계수로 여름에는 어디 가서나 물을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찾기 때문에 환영받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의 찾는 그것을, 나를 원하는 그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므로 일신이 피곤할 뿐이다. 사신합수로 수기를 방조할 듯 하지만 신금이 산 너머에 있으며 모친 공망으로 빈 젖꼭지를 물고 있는 형상이다. 재물까지 공망지에 끌려가므로 의지할 육친이 없는 것과 같으며 남편과는 부부정은 좋은 듯 하지만 화계 과숙으로 득자 후 남편과 자식 중 하나는 흉사단명하게 된다. 태울과 용신이 공망이므로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저것은 귀신을 의지하는 격으로 부모, 형제, 남편, 자식이 묻어감으로 승려명과 같은 외한 애빈으로 고독함이 뼈에 사무치고 단명하신 조모가 있게 되며 당주가 태어난 후 부모 사이도 안 좋아져 부부 불화하고 부모 부부 헤어질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그래요. 이 사주 최고의 문제는 수시로 삼형살이 발생하여 관제구설 재난이 발생하므로 안정된 삶이 어렵고 화계과숙으로 단명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말 부부로 가까해야 좋고, 이 사주의 최고의 비운은 을축대운으로 남편의 사망이나 혹은 당주가 비명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당주의 남편은 을축대운 신병신욕으로 고생하다 42세 을축년을 만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병인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즉 을축대운을 만나서 충미충을 하는데 여기에서 병인년을 만나서 인사신 삼형살에 치고 패고 싸움이 붙고 여기에서 인중 간목이 투출이 되고 또 병인년인데 인중 간목은 여기에 기토에 합되어서 끌려가고 그래서 자식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충미충에 각기 합의되어 있는 것이 충미충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이 기토는 축토의 묘고 속에 들어가 버린다. 원래는 당주가 죽을 운명이었다 그래요. 일찍 부부 이별을 했다면 부부 남편이 사망까지 안 가는데 부부 이별이 없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 그래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 기토의 육신, 이 기토 남편이 내 자궁과 합을 했죠. 이 계수의 자궁. 이 간목이라는 자궁과 합이 되었는데 이 육신은 이 남편은 기사 곡각 평두로 왔다. 기사 곡각 평두가 충미충이 발생이 여기에서 되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 인사신 삼용으로 인해서 이 병화를 거의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다.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시자고요. 신축년 계사월 무신일주가 병진시에 태어났는데 필자가 이처럼 오행도를 그려놓은 그 이유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오행이 어떠한 글자가 왕성한가 약한가 힘의 비중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행도를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요. 이 사주는 상관생 정제격이다. 상당히 길하다 그래요. 이 신금이 신축으로 왔고 축 중에서 계수가 투출이 되었고 축 중에 신금이 투출되어서 요 신금이 계수를 생하고 계수 재물은 무게 합을 하는 상태에서 나한테 문서를 만들어주고 사축이 합을 해서 유금을 불러오고 사신이 합수해서 수기를 생하고 그리고 이 병화가 시주에서 나와서 병진으로 왔고 이 진토는 화설생금을 하고 이 축토는 사유축 금을 만들고 신금은 계수를 생하고 이 진토에 신금이 통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4월인데 진에서 사가 왔고 그러면은 이 진토는 천이성이다. 그리고 요 계수가 있기 때문에 신자진까지 수시로 하고 사유축금을 수시로 이루고 또한 이 병화가 사화의 편인격인데 사 중에서 병화가 투출이 되었기 때문에 편인격으로 신강하기 때문에 신강의 설제를 쓰는데 이건 사주가 거부사주다 그래요. 사유축 금을 만들고 사신합수를 만들고 신자진 수국을 만들고 그 모든 부분을
이 병화, 모친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내 무토가 무게합을 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 상당히 규격이다. 이것은 아주 갖다 큰 대부 수천억을 희롱하는 사주이다 그래요. 정말 부러운 사주다. 이러한 사주의 경우.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보시자고요. 4월에 병화가 투출하여 편인격으로 신강하다. 연월지에 사화, 축토가 합하여 신금의 위인욕으로 유금을 불러 금국을 이루고 재물을 생조하지만 지인삼합은 아니다. 또한 일시지에 신기인이 합하여 계수의 위인력으로 신자진 수국의 재물을 형성시키며 이것이 전부 다 지인 삼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정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인토의 재물을 보관시킴으로 득자후 대부를 논하는 명식이다. 시지의 진토는 재물창고이며 월일주 천합지합으로 축토와 진토의 통근한 계수와 무게합을 이루고 사신합수함으로 대부를 이룬다. 이 경우 의업, 철강업, 건설, 금융, 경제, 세무, 회계, 증권 등 무슨 일을 한다 해도 대부를 이루게 된다. 매 수천억을 희롱할 수 있는 사주다 그래요. 저게. 정말 부러운 사주다. 그래서 사주가 화평하고 단 한 글자도 문제가 없는 귀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모의 젖을 먹고 성장하며 모친이 대부를 이루게 하고 이 계수는 완전한 청수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뚝뚝뚝 떨어진다 그래요. 이 부분이. 즉 땅을 우연히 팠는데 거기에서 기름이 콸콸콸 솟아나는 것 같다. 일평생. 그러니 이것이 갖다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현모의 젖을 먹고 성장하며 어머니가 대부를 이루게 해주고 병화와 계수는 격하고 있으면서 계수 부친은 모친의 록군이 되어주고 어머니는 수국을 이루고 재물을 만들고 있고 신금조모의 청수를 먹고 자란 계수부친의 덕이 너무너무 크다 그래요. 그래서 계수는 천이성에서 투출한 재물이고 아버지의 처성이다. 또한 계수의 좌자사지 역시 천을귀인이다. 축토는 무토일간의 천을귀인이다. 그러므로 축지인에서 투출한 계수는 천이성과 천을귀인에서 투출한 아버지로 의학 박사로 큰 병원을 소유했었고 처성 또한 의학 박사로 원래는 이 사람이 이 병원을 물려받고 다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병원 쪽으로 안 가고 증권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친의 재물을 이제 저기가 이 처가 의학 박사로 병원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병원을 이 처가 물려줬다 그래요. 처한테. 그래서 사실은 당주가 의업을 해야 할 명식인데 이러한 모든 공덕은 신금, 증조부가 천을귀인의 명당의 길지에 있어서이다. 또한 당주는 장모봉양에 해당하는데 처가의 모든 가족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의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이처럼 합이 되어도 무게합이 되어도 이 계수가 희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져 버린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당주는 산수, 수리 능력과 계산이 탁월한 이과 계열에서 너무너무 계산 능력이 탁월하고 또한 굉장히 치밀하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군으로 만드는 탁월한 언변으로 적군을 만들지 않는다.
요 당주는 원래 처음에는 증권사에 근무를 하다가 투자 상담 회사를 개업하게 되었고, 자기 재산이 승승장구 그냥 막 늘어나는 게 하는 일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이 몇 천억이 되는지 자기도 계산을 못 한다 그래. 재산이 하도 많아서. 아주 병호를 하는 데서 돈이 뚝뚝뚝 떨어지지, 증권에서 돈이 뚝뚝 떨어지지. 참 정말 부러운 사주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구성이 이렇게 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내 인수는 딱 두 글자. 청간과 지지 두 글자. 비급에서도 청간, 지지 두 글자. 이처럼 돼 있어도 이것은 상관은 없다 그래요. 이것은. 또 식상에서 청간, 지지 두 글자. 그리고 사유축, 금국과 신자진, 수국을 전부 다 이 글자들이 만들어낸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 모든 공덕은 신축으로 온 나의 증조부 또는 증조부, 증조부가 맞을 것이다 그래요. 증조부. 연주에서 왔기 때문에. 명당터에 있기 때문이고, 진토는 수기창고요. 축토는 금기창고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재물이 늘어나고 부귀를 이루고, 그리고 상당히 또한 여기서 부러운 게 정말 확실한 미남이고, 그 첫 또한 어떠한 탤런트 갖다 놔도 뺨을 칠 정도의 미모를 겸비했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억부법, 억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